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신경망의 그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즉, 그 신경망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각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던 가장 단순한 구조의 신경망이 하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은닉층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. 자, 우선 제일 앞에 있는 x1, x2, x3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그 입력, 우리가 그 층이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입니다. 즉, 그 인풋 레이어라고 우리가 그 지칭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입력층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입력층. 자,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들이 쭉 놓여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위 우리가 은닉층,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히든 레이어. 은닉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번역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노드 하나가 더 있죠. 요 부분이 바로 출력층, 즉 아웃풋 레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곳입니다. 출력층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x 값들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지만 이게 벡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벡터 x가 입력의 값으로 또는 입력층의 그런 값으로 주어진다라고 보통 표현하고요. 그 입력 값의 그 개수는 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, 응용하고자 하는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세 개의 입력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 액티베이션 값, 지금 사실은 이렇게 그 기호로 x1, x2, x3 썼지만 때때로 이걸 동그라미 같은 노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것은 그 액티베이션 값이다 이것도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액티베이션 값인데 위첨자 대괄호 1 해가지고서 대괄호 0이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 0번째 층에 이런 액티베이션 값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. 그러면은 이 두 번째, 세 번째 값이 다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. 즉 두 번째 층에서의 값은 노드의 값들은 액티베이션 위첨자 대괄호 1에 해당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출력 값은 액티베이션 위첨자 대괄호 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 히든 레이어 또 은닉층에 담겨지는 요 노드마다 주어지는 A 값은 당연히 서로 다른 값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유닛 또는 노드에 주어지는 값을 우리가 아래 첨자로 표시합니다. 즉 A의 위첨자 대괄호 1인데 아래 첨자로 1 표시하고요. 첫 번째 노드 값이라고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여기에 노드 값 2라고 쓰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A의 위첨자 1 똑같은데 세 번째 값 이거는 A의 위첨자 1은 똑같은데 네 번째 값. 즉 그래서 사실 이 A1이라는 거는 그 4차원 그 벡터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것을 벡터로 또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A의 1이라는 그 액티베이션 값, 그 1번층 first layer 액티베이션 값은 이와 같이 4개의 값으로 A1, A2, A 이건 1입니다. 죄송합니다. 3, A, 1, 4 해서 이 4개의 값을 엘리멘트로 갖는 이 벡터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A2는 그 노드가 하나니까 이 서브스크립트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냥 A2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데 사실 이 값이 결국에는 출력값 y-햇에 해당되는 값에 그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. 근데 기존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y-햇은 그냥 A 액티베이션 값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.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바로 오는 첫 번째 노드의 값이기 때문에 이 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그러한 그 개수의 층을 가지고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 값의 위첨자가 이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하나 있는데,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간단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부를 때 어떤 네트워크라고 부르냐면 투 레이어 2층 구조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.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이다라고 부릅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사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첫 번째 레이어는 0번째 층이라고 표현하고요, 여기 두 번째 레이어는 1번째, 즉 0, 1, 2 이렇게 나가고, 특별하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입력층은 층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동그라미를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안 한 건데요, 즉 층이 은닉층 하나와 그리고 출력층 하나, 즉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0번째 층은 1층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입력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, 이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. 그런데 그 각각의 층마다 중요한 거는 그 층가에 해당되는 그 노드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. 즉 첫 번째 층과 연관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W 위첨자 1과 대괄호, 그리고 바이어스 B의 위첨자 1,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들이 따라와야 되고요. A2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즉 두 번째 층에도 W 두 번째 층과 관련된 웨이팅과 두 번째 층과 관련된 바이어스 값이 우리가 주어져야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좀 색깔이 좀 흐려서 제가 좀 더 진한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붉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W 또는 B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통 이 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아마 4x 3의 크기를 갖는 행렬의 모양을 가질 텐데요. 이 첫 번째 행은 현재 노드의 개수입니다. 노드의 개수가 4개니까 현재 노드의 개수만큼 4개의 엘리멘트를 가져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요 숫자는 이전 층, 즉 이전 층이 여기서는 입력인데, 이전 층의 노드의 개수입니다. 1개, 2개, 3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x3가 되는 거고요. B 같은 경우에는 4x1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열의 값은 항상 1이고요. 스칼라이기 때문에. 그리고 첫 번째 여기에 엘리멘트 소위 인덱스에 해당되는 행의 크기는 현재 커런트 층의 뉴럴 노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의 로직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. W2 같은 경우에는 1/4가 되겠죠. 왜냐하면 현재는 크기가 하나고 이전 층에서는 4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/1으로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그러한 이름과 기호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소위 노드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것의 크기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.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